우리가 웃고 떠드는 이 순간에도, TV를 보거나 여행을 하며 마음껏 삶을 만끽하는 이 순간에도 서서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군사력이 약해 누구의 침공을 받거나 서로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내전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지난 세기 동안 또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자행하고 누리고 있는 개발과 풍요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때문입니다. 남극이 녹아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안가 도시와 섬들이 잠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타격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섬나라들인데요. 특히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위치한 수많은 섬나라들이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이왕이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잠깐 듣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고 커다란 지식에 이르는 작은 습관이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이 몰디브, 열대의 태양을 1년 내내 만끽할 수 있는 지상낙원, 최대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인도양에 위치한 119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강화도와 비슷한 정도이지요. 가장 높은 곳이 해발 고도 2.4m, 국토의 80%가 해발 1m 이하인데다 국민의 42%가 해안가에 살고 있어 해수면 상승 위협에 곧바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지요. 여러 개의 섬이 이미 물에 잠기고 소실되고 있으며 2100년이면 섬들 중 7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몰디브가 다행인 것은 다른 수몰위기에 놓인 국가들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연을 손을 최대한 줄이며 환경보건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유식 인공섬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몰디브 정부가 세계적인 해상구조물 개발업체인 도크랜드사와 손잡고 초대형 인공섬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죠. 4회 키리바시,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가장 동쪽에 있는 국가로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나라이지요. 해 뜨는 것만큼이나 석양도 유명한 곳이랍니다. 전후 그 일부가 영국과 미국의 핵실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총 3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오션섬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발 고도가 2m에 불과한 산호섬으로 되어 있답니다. 현재 해수면이 2.3cm에서 많게는 1.2cm까지 상승하면서 침수와 민물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나마 최근 유엔의 주목을 받아 파도의 범람을 막아줄 둑을 쌌는데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파도로부터 토양 침식을 막아줄 맹그로브 숲을 구축하려는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 마셜제도는 스페인의 해양 활동 도중 처음 발견된 이후 독일과 일본의 지배를 거쳐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1986년에야 완전 독립한 나라이지요.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의 작곡가 기록일 씨가 국가를 작곡해주기도 한 나라이지요. 2차 대전의 주요 전장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전쟁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미국의 핵실험 장소로 많이 알려진 나라이지요. 1946년부터 12년 동안 67번의 핵실험이 있었으며 그 결과 3개의 섬이 없어졌고 많은 섬의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어찌 보면 마셜제도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강대국들의 이익에 의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자체적인 산업도 거의 없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곳이지요. 그나마 미국의 원조로 국가 예산의 60%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원조액조차도 2023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부 작은 섬 지역은 이미 파도 아래로 잠겼으며 북부에는 가뭄이, 남부에는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고 있답니다. 산호초의 표백 화현상과 토양의 염류 화현상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 5만 5천 명 가운데 이미 1200여 명이 이주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2위 나우루,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우리나라의 가덕도 많은 섬입니다. 나우루는 동물의 똥이 쌓여서 만들어진 섬으로 그 똥이 인광석이라는 자원으로 묻혀 있었지요. 1970년 나우루는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이 갖고 있던 인광석 채굴권을 넘겨받으면서 갑자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부국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인광석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지지요. 무엇보다 100여 년간 인광석을 채굴해 오다 보니 해발 고도가 낮아져 서서히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빨래나 요리도 가정부에 맡기고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해왔던 곳이라서 생산품을 만들어낼 기반도 없고 노동 의욕마저도 없는 상황이죠. 좀처럼 개선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절망적인 나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투발루.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험이 가장 급박하게 닥친 곳, 그래서 일명 21세기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곳이 투발루지요.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위치해 있지요. 이곳은 가장 높은 지점마저 5m밖에 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2060년대에는 전 국토가 완전히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이미 2개의 섬은 물에 잠긴 상태이고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한 연설은 아주 유명합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로 들어가서 수중 연설을 한 것인데요. 그 장소가 바로 예전에는 육지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말보다 더 강하게 와닿지요. 그나마 몇 년 전 투발루의 면적이 더 확장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닷물에 밀려온 쓰레기 퇴적물로 여겨져 웃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이들 나라들의 현실이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들이 아니라 선진국들이라는 점입니다. 선진국들이 무수한 기계를 돌리고 공해를 발생시켜 기후를 악화시켰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가뭄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서서히 수몰되어 가는 이들 국가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선진국이 일으키고 그 벌은 이들이 받고 있는 셈이지요. 바로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함부로 화학에너지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지구를 구하고 암울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